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한 달 사이 9배 이상 급증하는 등 재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2학기 개학 시기와 맞물려 학교와 학원가에도 방역 비상등이 켜졌는데요.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는 감염병 종류별 현황과 주의할 점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코로나19 입원 환자 현황부터 좀 짚어보시죠. 네, 지난 8월 1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은 8월 첫째 주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861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첫째 주 875명 이후 6개월 만에 최대 수준인데요. 네. 특히 최근 들어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7월 첫째 주 91명에서 7월 둘째 주 148명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이다가 네. 7월 셋째 주에 225명에서 7월 넷째 주 465명으로 일주일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네. 한 달 전인 7월 첫째 주와 비교하면 9.5배 증가했는데요. 입원 환자 10명 중 6명은 64세 이상 고령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별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65세 이상의 전체 입원 환자 수 12,007명의 한 65.2%로 가장 많은 거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8,087명이죠. 그리고 50에서 60세가 한 2,251명으로 네. 18.1%, 그리고 19세에서 49세가 한 10.3%로 1,283명 순입니다. 네. 우리 대구와 경북을 살펴보면은 6월 4주차 기준 대구시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1명이었거든요. 그런데 7월 4주차 27명으로 한 26명이 증가했고요. 네. 경북은 아직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지만 10명 미만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네. 한 가지 문제는 이렇게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치료제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일부 지역에서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풍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치료제의 주간 사용량은 6월 첫째 주 1,272명분에서 7월 다섯째 주 42,000명분 이상으로 33배나 증가했습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8월부터 9월에 본격적으로 유행할 것이 예측을 하는데요. 특히 9월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더 확산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황 간략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질병관리청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질병관리청은 지난 8월 10일에 정례 브리핑을 열고 여름철 코로나19 확산 관련 대응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네. 손영래 질병청 감염병 위기관리국장은 앞으로 1, 2주 정도 확진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면서도 누적 치명률은 0.1% 정도로 미국의 계절 독감 치명률과 유사하거나 네. 오히려 더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지만 네. 그 예전처럼 코로나 처음 유행할 때처럼 그렇게 공포에 휩싸일 필요는 없다는 점을 좀 마음에 둘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러면서 현재 의료 체계 안에서도 큰 문제 없이 대응할 수 있어 미기 단계 상향 조정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양진선 감염병 관리과장도 최근 유행하고 있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KP3는 기존에 형성된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이 있어서 감염자가 소폭 증가할 수는 있지만 네.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보면은 치명률 증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다만 질병청은 유행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19 대책반을 대책본부로 확대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기존 1개 반, 2개 팀으로 운영하던 대책반을 1개 반, 5개 단, 11개 팀으로 확대해서 유행 상황 조사, 분석, 그리고 국외 감시, 치료제 수급 관리 등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치료제 수급 불안과 관련해서 질병청은 이달 안에 치료제를 추가 구입해 공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 가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게 코로나 격리일 것 같은데요. 네. 김동군 질병청 호흡감염병 TF법 팀장은 코로나19는 감염병 등급이 4등급으로 조정되어서 격리 의무는 없어졌지만 기침과 발열 등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지날 때까지 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격리 의무는 없고 다만 이제 권고를 하고 있다 이건데요. 마지막으로 백신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 저하자,
요양병원 같은 감염 취약시설 입원, 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무료 접종이 가능하고요. 네. 고위험군이 아닌 12세 이상 일반 국민은 본인이 접종 비용을 분담해야 합니다. 이 고위험군은 무료 접종이 가능하지만 그렇습니다. 일반 국민은 본인 부담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런데 백신 접종 비용은 괜찮아도 뭐 입원이나 뭐 격리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 따라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건가요? 네, 아직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언급된 바는 없습니다. 보통 격리 입원 뒤에 치료비를 청구하면은 정부로부터 돌려받는 형태였는데 네. 지난해만 하더라도 못 받은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통계상으로는 환자 9만 명이 치료비를 못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지난 6월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실에 따르면은 올해 4월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격리 입원비 치료비를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총 165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네. 17개 시도 중 절반이 넘는 10곳은 1년째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는데요. 미지급액 집계 결과에 따르면은 경기도가 82억 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 다음이 대구 31억 4,800만 원, 세 번째가 우리 경상북도인데 17억 8,80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경기도가 제일 많긴 하지만 경기도는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좀 대구나 경북은 한 250만 내였는데도 치료비가 이 정도 나왔다는 건 좀 눈여겨볼 대목이고요. 네. 전남, 서울, 부산, 인천, 광원, 제주, 광주는 모두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차이 난 이유가 뭐냐? 중앙에서 예산을 내려줘야 지자체가 지급을 할 수 있는데 네. 예산을 내려오는 게 지역마다 좀 차이가 나니까 좀 이것도 차이가 난다라고 하고 좀 정부의 잘못이 있지 않는 이런 지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느 전문가는 방치 방역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인데요. 네. 이에 대해 질병청은 올해 10월까지 청구를 받고 지방비가 편성되는 대로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그렇죠. 아무튼 아직 치료비 청구가 다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다시 시작하는 것은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일단 현실적으로는 고위험군을 제외하면은 지원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이번에는 코로나와 더불어서 유행 중인 백일해와 수족구병까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경북 지역에서 백일해 환자가 지난해보다 291배, 그리고 수족구병이 3배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 좀 짚어주시죠. 네, 경북에서 백일해와 수족구병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데요. 네. 지난 7월 30일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백일해는 도내에서는 이번 달 4주 현재 581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명에 비하면 무려 291배에 해당하는데요. 네. 이에 따라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급성호흡기 감염 병원체 확산 방지를 위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내 22개 보건소와 9개 협력병원과 연계해서 여름철 호흡기 감염병 감시망을 구축했습니다. 네. 이 백일해가 뭐냐면요. 참 생소하신데 이게 참 예전엔 좀 있었는데 이게 요즘 이렇게 참 새로워진 감염이 돼서 네. 좀 잘 모르실 거예요. 이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서 검사를 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수족구병은 수포 등 특이 증상이 발현 전이나 무증상 감염 사례가 많아 반드시 실험실에서 신속한 확진이 필요합니다. 네. 수족구병은 손 등으로 분변을 접촉했거나 환자의 침, 가래,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영유아 0에서 6세죠. 층에서 네. 수족구병이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7일 기준 하면 발생하고 있다고 하고요. 연령은 18세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백일해 같은 경우는 새로운 유전자 검사법 도입으로 병원에서 검사 후에 양성으로 판정된 시료에 대해 연구원이 독소 유전자 검사를 해서 백일해균과 근연종을 구분하는데요. 네. 백일해 역시 환자나 보건자의 기침 등 침방울에 의해 전파돼서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은 수족구병의 경우에는 해외 유행적 방문자나 무증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엔테로 바이러스 감염증 감시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초기 감염자와 무증상 감염자를 신속히 확진함으로써 네. 대규모 유행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그렇듯이 이제 이런 병이 유행할 때에는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외출 후에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뭐냐면 이렇게 할 때 가리고 한다거나 수건을 가린다든지 아니면 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또 감염 의심 때는 마스크 착용하기 등 개인위생 관리가 특별히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개인 위생 관리 다시 한번 강조해 보면서요. 네. 또 안동시가 임신부를 대상으로 100일의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의료와 교육에 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안동시가 2024년부터 임산부에게 100일의 예방접종을 선제적으로 무료 지원하여 건강한 출산 지원 및 육아 부담을 이제 좀 경감해준다. 출산 네. 지원하고 이거는 출산 대책의 하나로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100일에는 기침이나 재채기 등의 호흡기 전파력이 좀 높은데요. 네. 출산을 앞둔 임신부에게 예방접종을 하면 태아에게 항체가 전달이 돼서 신생아 호흡기 감염을 예방할 수 있어서 우선 접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접종 대상은 안동시에 주소를 둔 임신부로 임신 27주에서 36주 사이 임신마다 또 임신 전 100일의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임신 중 1회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신분증 내지 주민등록증 그리고 임신 확인서를 구비해서 안동시 보건소 예방접종실로 방문하면은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해당하신 분들은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100일의 무료 접종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네. 이렇게 호흡기 감염병이 계속 유행하면서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교육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대구 경북을 비롯해서 전국의 초중 고교가 이달 중하순 개학과 함께 2학기를 시작하는데요. 네. 그 애들이 막 이제 한참 뛰어놀 나이에 학교 가니까 그쵸. 좀 그런데 하여튼 뭐 여담입니다. 네. 이미 개학한 학교도 적지 않습니다. 음. 대구나 경북 교육청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개학을 미루거나 그게 어렵다면 예전처럼 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도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 개인적으로는 지금부터라도 예방 대책을 세워두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의 경우에는 단체 생활도 있고 또 어른보다 상대적으로 저항력은 약하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지금 유행하는 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KP3인데 이 KP3은 이전에 걸렸거나 백신을 맞아 생긴 면역으로 감염 예방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예전처럼 거리 두기를 하지 않는 이상 아이들이 감염되기 쉽다라고 예측 경고를 하는데요. 네. 개인 방역을 강조하는 건 물론이고 어느 정도의 증상이 있을 때는 격리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격리 의무는 아니고 권고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죠. 학교에서만큼은 의무적으로 격리를 하는 것도 고려할 네. 만하고 또 격리로 인한 학업 공백의 경우에는 주에 보충 수업이나 온라인 강의 등으로 보충하면 된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지난 코로나 때 많은 격리를 해서 학업 격차가 되게 크게 났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좀 집안 형편이 좋은 애들은 사교육에 보충이 됐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은 공교육에 공백으로 인해서 성적이 더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촘촘하게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도 이제 개인 위생 수칙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네. 질병관리청이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5대 예방 수칙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슈토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하나씩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좀 천천히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대 예방수칙 첫 번째는 기침 예절의 실천입니다.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우선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기침할 때는 휴지와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침한 후에는 비누로 손을 꼭 씻으시고 네.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습관을 가지셔야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기침은 할 때 손이나 이제 이 팔뚝으로 막는데 네. 그리고 나서 손도 안 씻으시고 또 활동을 하세요. 아. 악수하시고 네. 이렇게 지인의 몸도 만지시고 이런 경우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를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그때 손을 씻으시는 것도 그래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이와 연관된 게 이제 바로 예방 수칙 두 번째,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합니다. 그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으시고 네. 외출 전후나 식사 전후, 코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화장실에 다녀왔을 때 꼭 손을 씻으셔야 하는데요. 네. 좀 화장실 여러분 공중 화장실 가셨을 때 네. 남녀 불문하고 손 씻는 분이 의외로 별로 없으세요.
저도 좀 그렇게 느끼는 예. 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지역에서 이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또 행사에 나가 많은 악수를 할 기회가 있는데요. 그렇죠. 좀 여러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고 하지만은 손 씻기의 비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보면은 우리가 네.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손 씻기를 좀 생활화하자 이런 생활화하고 말씀이시죠? 좀 더 생활에서 더 나아야 되는 것도 철저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철저하게. 특수식이니까요. 네. 그 실제로 비누로 손을 씻으면은 호흡기 감염병 5명 중에 1명이 예방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손 씻기를 생활화 내지 더 나아가서 지금 특수 상황이니까 굉장히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수시로 네.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그렇습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는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감염에 되게 취약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특히 얼굴도 만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요. 네. 네 번째는 실내 환기를 자주 시켜 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요즘 너무 더우니까 다들 선풍기나 에어컨 켜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환기를 일부러 안 하게 됩니다. 깜빡하기도 하고 안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네.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렇게 시켜놨는데 좀 그렇잖아요. 전기료 네. 올라가고.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환기는 2시간마다 10분씩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더해서 이제 환기를 자주 하셔야 실내 공기의 질이 미세먼지나 이런 게 빠져나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좀 환기를 2시간마다 10분쯤 하기를 권해드리고요. 학교나 어린이집 같은 공공시설에는 출입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어서 환기시키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네. 환기의 중요성에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5째는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보이면 그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적절한 진료를 받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이 점에서 왜 이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전에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나 이 질병으로 인해서 확진을 받으면 사회생활을 못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또는 그 개인 사업자 같으면 개인 사업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 나는 장사를 해야 되니까 안 갈란다 이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격리 의무는 없고 곰곰하니까 네. 본인이 확진이 되었다 하더라도 마스크 쓰기 적절히 하시면 장사도 하고 직장도 출근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증상 초기 때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빨리 하는 게 또 네. 본인이 이제 본인도 좋고 사회도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괜찮겠지 이래서 시간을 끌면 굉장히 요즘 많이 아프답니다. 그게 코로나가. 그런 이제 뭐 과학적으로 아직 연구는 안 됐지만 그런 전언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법적으로도 격리 의무는 없고 또 이 코로나가 오래되면 더 몸이 아프니까 빨리빨리 의료기관에 가셔서 진단을 받으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5가지를 꼭 숙지하셔서 호흡기 감염병 예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5가지 예방 수칙까지 살펴봤고요. 호흡기 감염병이 계속해서 확산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될지 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참 우리 철학적인 고민인데요. 네. 예전에 코로나가 유행할 때에 모든 사회활동을 다 하지 않는 쪽으로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타격이 컸었죠. 경제가 다 죽고 오히려 코로나도 무서웠지만 경제가 죽어서 사람들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 이런 평이 있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번 겪었으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선을 지켜서 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이렇게 지금 특수하게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단체 활동이죠. 시에서도 하는 거나 그런 걸 줄여야 될 필요는 있지만 꼭 필요하다 싶은 거는 또 하는 거는 맞다. 그 선을 좀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의 감염병 현황과 대책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